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논란 주말 거치면서 다시 논란이 불붙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현장 수사 인력들의 반발이 크다면서 합의문 내용을 재검토하겠다, 최고위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예, 법안 입법 절차를 주도해온 국회 법사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먼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검수완박 이른바 이 검찰 수사권 폐지 중재안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확정되셨죠. 경선 후보로 박주민 의원, 송영길 전 대표, 김진애 전 의원, 서울시장. 네. 예, 네네. 100% 국민 경선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아직 정확한 일정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어제 보도된 걸 봐서는 26, 27일 날 경선을 1차적으로 하고, 예, 1, 2위 간에 이제 결선을 한 28일 정도, 29일 정도 이렇게 한다 정도만 나와 있고요. 그 외에 무슨 토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방선거 한 4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당 지도부가 개파 분열 이런 언론의 비판까지 받아가면서 파열음이 노출된 그 결과로 치고는 글쎄요. 후보들 3명인데 박주민, 송영길, 김진애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시장 선거. 우선 여러 가지 좀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시기가 많이 지연이 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목전을 국민분들과 시민분들께 알려드릴 기회조차도 많이 갖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래서 굉장히 아쉽고 좀 답답합니다. 예. 이게 지금 오세훈 시장이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불리할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정치적으로는 판세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시대적인 상징성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이라는 공간도 그렇고. 네. 어떻게 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현직 시장이어서 굉장히 강한 상대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희 민주당은 이제 서울 쪽에서 아직까지는 그 지지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선 과정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선 과정 자체가 굉장히 지연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경선을 좀 다이나믹하게 치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도 역시 주택 문제가 선거의 가장 큰 이슈가 될까요? 네, 여전히 이제 부동산이 주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많이 좀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해법인데 그 해법은 박주민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해법, 서울시장 후보로서 해법은 뭔가요? 우선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일을 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거 공급을 많이 이제 신경 써야 되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가졌던 관념 또는 기존에 가졌던 전통적인 어떤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네 정책 내 정책 가릴 것 없이 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규제도 합리적인 수준에서는 좀 풀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린벨트의 경우에도 훼손돼서 사실 이름만 그린벨트이고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린벨트와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좀 풀어서 그린벨트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신 분들은 좀 재산권 행사를 하시게 개발 집지를 좀 공급하는 식으로 일종의 결합 개발 방식이 되겠죠. 예. 그런 방식으로의 어떤 개발의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예. 특히 좀 신규 택지가 좀 공급이 될 필요가 있어요. 신속하게 많은 물량의 주거를 공급하려면. 그래서 저희가 대선 때부터 용산 공원 부지 등 여러 부지들을 언급했었는데,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좀 전화 상태가 좀 안 좋은데 괜찮나요? 예. 저는 잘 들리는데요. 예. 약간 삐삐 소리가 나는데, 예. 계속,
예. 지하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요, 끊고 다시 한번 전화 드려볼게요. 일단 끊겠습니다. 네. 예. 네. 9449님이 아까 론스타 김득이 금융정의연대 대표 나오셨었는데 인터뷰가 너무 짧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인터뷰 다음에 한 번 더 해주세요. 론스타 그런 말씀하셨고요. 오늘 김득이 대표가 가지고 온 자료는 그 감사원과 검찰의 자료예요. 그래서 다 공신력이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 김득이 대표가 자료를 가지고 언급했던 이야기들은 충분히 신뢰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박주민 의원님 연결돼 있죠? 예. 네. 예. 그래서 본인의 경쟁력은 그러면 서울시장 여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5월 10일부터는 오세훈 네. 서울시장 입장에 봤을 때는 여권 후보에 비해서 약간 야권 후보로서 본인의 경쟁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장이? 예, 제가 이제 출마의 변으로 예. 말씀드렸던 것이 서울 시민들이 갖고 있는 각종 불안과 싸우겠다, 그 불안을 해소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방금 말씀드렸던 주거 불안도 그렇지만 돌봄 관련된 불안이라든지 또는 취업이나 뭐 안전에 관련된 불안 이런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불안을 효율적으로 좀 싸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세우고 힘있게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성, 다원성 이런 데 민감하고 대화 소통에 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제가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죠. 그리고 다양성과 다원성이 꽃필 무렵에 제가 청년 시기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통이라든지 민주주의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익숙하고 능숙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고 다양한 어떤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다원적인 그런 시정을 펼치는 데는 훨씬 더 좀 적합한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지금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최고위에서 재검토하겠다. 이준석 당대표가 저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이거 다시 무산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세요? 지난번에 있었고요. 네. 신임 대표가 자기가 이제 책임을 지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최고위 결정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지금 저 말씀이 또 끊어져 주셔가지고 말이 또 끊기나요? 예. 그래서 하여간 최고위에서도 재검토를 하겠지만 의총의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 민주당 만약에 네. 그 국민의힘이 그 결과를 뒤집으면 어떻게 네. 하실 생각이세요? 박병석 의장님이 그 당시에 이제 중지안을 내면서 예. 말씀하셨던 게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 중지안을 냈다라는 거 하나하고 두 예. 번째는 중지안을 수용하는 쪽의 의사를 반영해서 국회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중지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 중지안을 수용하는 쪽은 저희가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저희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국회 의사정을 운영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예. 그렇다면 중지안에 담겨있는 정책을 좀 더 법문화하는 작업. 그리고 그 중지안의 방향을 훼손하거나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추가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작업. 이런 것들이 수반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지안의 기본에서 조금 더 보완한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거를 뒤집는다면? 저희로서는 그런 선택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1차 그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오늘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 결정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5월 10일 이후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 한다. 이런 보완 작업까지 다 해서 그 전에 한다.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한다. 이거는 변함이 없나요?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일정이 지난주가 아니라 이번 주로 넘어온 상태가 됐기 때문에 예, 시기적으로. 담보가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장담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다만 이제 윤석열 당선인도 이것이 의장의 중재안으로 나왔다는 점. 두 번째는 최초에 나중에 이제 전국적으로 국민의힘이 안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국민의힘도 수용했었다는 점, 의총 의결까지 있었다는 점. 예.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개혁 지금 당사자인 검찰 집단 반발하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사도 공무원입니다. 예. 그리고 어떤 그 입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률에 따라서 행정력을 집행하는 그런 역할인 것이죠. 예. 심지어 대통령조차도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요. 예. 한동훈 후보자도 본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또 국무총리 후보자 시작으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주간인데 한덕수 후보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개최 여부도 지금 불투명해졌어요. 청문회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안 내놨다는 거예요? 한덕수 후보자가? 지금 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에 이제 여러 뭐 로펌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자문료를 받았고 그것 통해서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형성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올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어떤 기업들이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했고 고문을 했는지는 이후에 한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의 어떤 공무집행이 중립적이고 공정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좀 보자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데 제대로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증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지거나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내라 이러면서 지금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국민의힘은 너무 뭐 3-4배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서. 그리고 목리를 부리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가 아니죠. 네. 그래서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단순히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되는 자리로 헌법에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검증은 철저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부분이 그 검증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좀 더 협조적으로 자료 제공에 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서 청문회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또 국회가 선선히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장관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인사청문회 안이 채택이 안 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인데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총리 후보자의 경우. 그렇죠. 예,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럼 이걸 혹시 총리 후보자의 동의 여부와 지금 지목을 받고 있는 뭐 정호영, 한동훈 후보자의 낙마와 어떤 연계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 건가요? 민주당과 정의당이? 글쎄요. 뭐 그런 부분까지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그 총리라는 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좀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장관도 어찌됐든 그 총리 또는 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각을 예. 할 때. 그러니까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검증에 응하지 않는 후보자가 다른 장관 후보자는 제대로 검증을 했겠느냐. 뭐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좀 그런 부분 역시도 좀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박주빈 의원이었습니다. 공정, 공익, 그리고 균형. 한 발짝 더 들어간다.